안녕하세요. 토토 분석 적중률 70%입니다. 첫 방문, 재방문 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1월 7일 일요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이제 몇 경기 찾아봤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남겨가지고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핵심만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머리에서 바로 정리 안 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했던 것들. YG 토토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SK 대 정관장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뭐 SK가 뭐 10연승하고 뭐 이런 부분은 뭐 다 싫테니까 넘어가고, SK가 지금 10연승 중이지만 약점이 하나 있죠. 슛 3점 성공률이 리그 9위입니다. 거의 삼성 다음으로 꼴찌 수준이죠. 이렇게 낮은 3점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연승을 하려고 있는 부분은 미친 수비죠. 미친 수비와 골 밑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원희 때문이죠. 원희 장판도 포워드 라인이 제일 좋은 팀이지 않습니까? 파워 포워드하고 골밑 원 나거나도 있고 정말 골밑 라인이 좋은 팀인데 원희가 공 잡으니까 3명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만큼 막기 힘듭니다. 손호도 오늘 그거 있어서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갈 줄 알았다면은 안 되었죠. 그러면은 오늘 정관장이 원희 막을 순수 있을까요? 원이 막아야 되는데 정관장은 카터, 정혁은, 이종현 이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꼬미대 주전 자원 이 세 명으로 원이 막기 힘들죠. 카터는 또 수비가 안 되잖아요. 공격은 있는데 수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공격은 있는데 원인을 저는 못 막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핸디캡 기준 SK 성향화율이 대단히 높지만 핸디캡 기준점이 10.5점이지 않습니까? 10.5점이면은 4쿼터에 최소 15점 차 이상 앞서가고 있어야 됩니다. 15점 차 이상.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4쿼터 중반 한 5분, 4분에서 한 5분 남았을 때는 이진이 들어옵니다. 이진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주전들을 상대로 뭐 어떤 선수가 뭐 3점을 던지고 수비를 잘하고 뭐 노테이션이 어떻게 돌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지는 출전 시간이 가베지 타임만 나오는 5분도 안 되는 출전 멤버들이고 또 2부 리그, D리그에서 뛰는 선수지 않습니까? 우리 D리그 경기 봅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진들 멤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고 있는 팀은 거의 경기 끝까지 진행을 하고 경기를 운영하거든요. 15점 차라도 한 1분 남았을 때 지고 있는 팀이 뽀록으로 3점 뭐 두 개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6점 그냥 발을 깎여 버립니다. 그래서 마이는 10점 이상 이렇게 벌어지는 마이는 가비지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 20점 차 1회 이상 벌어져야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DB도 보셨죠? DB하고 삼성 보셨지 않습니까? 15.5 마인이었는데 결국은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인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정관장이 스크 수비 상대로 80점 이상 득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 보거든요. 정관장이 지금 라인으로는 앞선 라인도 그렇고 저는 힘들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또 수비에 돌아온 놈들이니까 161.5점 갑니다. 언더 갑니다. 언더. 매 쿼터 20점 넘는 상황이 한 번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정관장은. 그래서 언더. 이렇게 이 경기는 언더 갑니다. 이제 KCC 대 선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장판이 지금 전력이 정말 좋은데 최근에 시즌 초반은 장판이 전력이 좋은 팀이지만은 A급, S급 선수들의 손발이 조준력이 안 맞아서 시즌 1라운드, 2라운드는 고전했지만 3라운드, 4라운드 들어가면서 손발이 잘 맞으니까 연승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팀 KT 두 번 만나고 SK 만나서 3연패 중인데 이날 경기 이날 경기는
KCC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정말 한 발 차이로 전 거예요. 경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게 이 두 경기는. 그래서 이제 전력 조직력이나 경기력이 전혀 문제가 없다 봐요. KCC는 이번 경기도 전 잘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손호가 어떻게 될 거냐? 손호가 잘 할 거냐 못 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 경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SK전. SK전 보시면 손호는 3점 몰빵팀이지 않습니까? 3점 몰빵팀인데 3점 슛이 성공률이 21.6%입니다. 이런 성공률을 기록하면 이길 수가 없죠. SK는 여전히 20%네요. 선수 상세 기록을 봐야 돼요. 이정현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장기간 결정해서 이번에 최근에 항상 엔트리에는 들어왔지만 출전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 경기 이때도 엔트리 있어가지고 출전할지 말지 궁금했는데 이 쿼터 들어와가지고 거의 풀 출전했죠. 28분이면은 정상 컨디션이라 봐야 됩니다. 경기 앵커가 하는 말, 그 해설자가 하는 말 들으니까 수비랑 슛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특정 자세에서만 어깨를 움직이면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슛이 내려 던질 때는 문제가 없다 해서 출전했습니다. 보시면은 3점이거든요. 이게 9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좋은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 장기간 코트를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이제 코트 안에서 슛 감각이 이제 밸런스가 안 잡힌 거예요. 이제 이 점은 패스 할 때나 2점 들어갈 때 보면은 아 좋은 선수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영상에서 남길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선수는 두 경기 이상 두 경기 연속 삽질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저는 오늘 이정현 선수가 좀 터질 거라 봅니다. 3점이 터지면 손호가 3점이 터지면 DB도 잡았지 않습니까? 이 3점이 터지는 날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좀 터질 것 같거든요, 손호가. 그리고 프레임 기준점도 엄청 좋네요. 8.5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손호 프렌으로 이번 경기는 감 추천합니다. 손호 프렌. 창원 LG 대 모비스. 이 두 팀 모두 백투백 어제 했었죠. LG는 가스 상대를 했고 모비스는 KT 상대를 했는데 4쿼터에 16점 차 뒤집고 16점 차를 뒤집고 역전을 했습니다. 국내 NBA는 자주 발생 4쿼터에만 4쿼터에 역전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죠. 근데 국내 농구는 4쿼터에만 15점 차 이상 역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번 시즌 처음인 것 같거든요. 4쿼터에 15점 차 이상 역전하는 거는. 이 4쿼터에만 역전하는 건 잘 없습니다. 국내 농구는. 어제 역전했죠. 이 패배 요인은 이 SK가 이제 어떻게 비유해야 되지?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나? 지난 경기 KT 지난 경기 보시면 잠시만요. 삼성 상대로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KT가 그 서운이 뭐 연속 3점 빵빵 터지고 베스도 다 터지고 뭐 40점 차 가까이 이게 3쿼터에 40점 차로 가비지 만들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4쿼터 시작할 때 가비지 만들고 시작했잖아요. 정상적인 공격 작업을 안 하고 계속 지공을 하더라고요. 감독도 작전 타임마다 뭐 어떻게 문제는 안 되고 선수들을 믿고 끝까지 그냥 쭉 가는 방향이었죠. 마지막 작전 타임 때도 유일한 슛 기회인데 허운하고 베스 있지 않습니까? 요두 선수는 선수 있어도 수비가 있어도 달고 올라가는 선수들인데 정승우가 마지막 슛을 던지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애매했습니다. 감독 작전 타임 때도 정승우한테 작전 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패배한 경기죠. 그래가지고 밀린 경기인데 하지만 이 모비스 잘했죠. 모비스의 모비스의 약점은 서명진이가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아웃되고 앞선 라인에서 볼백업 해줄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2라운드, 3라운드째 박모빈이 드래프트 1순위 들어오고 이번 최근에 4라운드에 필리핀 아시안 커트제 옥존
둘 다 포인트 가드지 않습니까? 가드 볼 백업하는 선수 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볼 백업에 문제가 없어요. 모비스는 전체적인 짜임새가 좋습니다. 옥존도 승부처에서 날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태프샷. LG랑 매치업하면 저는 모비스가 약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오히려 LG가 약점이 있습니다. LG는 용병이 한 명이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번 포지션도 약하고 다른 팀들은 강팀들 보시면 완전 강력한 용병이 있거나 아니면 준수한 용병 두 명으로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뎁스가 좋으니까. LG는 지금 약점이 있는 팀입니다. 또 강력한 수비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 경기 내용 보시면 실점을 좀 많이 해요. 두 경기 연속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모비스 상대로 이번 역시 수비적으로 좀 느슨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언더오버 부분인데 보시면 4일 만에 경기했고 7일 만에 6일 만에 경기했거든요. 두 팀 모두.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는 사람이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휴식을 하면 그 손호 이정현이도 말씀드렸죠. 코트에서 슛 밸런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두 팀 모두 3점 성공률이 빵빵 터지는 이런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오늘 좀 3점이 좀 터질 것 같네요. 전 두 팀이 3점이 좀 터질 것 같고 좀 다득점 이 언더오버 기준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오버 추천하고 승패는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경기인데 모비스가 4.5점이나 프렌을 안고 가네요. 그 모비스 프렌과 오버 이렇게 전 추천합니다. 농구는 다음 삼성 배구입니다. 이제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은 최태웅이 감독 교체하자마자 완전 귀신같이 잘하더군요. 최근 4경기 보시면 한 세트만 허용하고 4경기 중에서 한 세트만 허용하고 모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화재는 요스반이 하나 때만 이기고 있는 거죠. 이거 패배했지만 요스반이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국내 배구는 용병 노름이지 않습니까? 삼성홈이지만 현대의 이런 지금 좋은 모습을 기억하면 또 1월 4일날 이후 많이 쉬지도 않았거든요. 경기 감각도 좋을 것 같고 현대가 역배당인데 뭐 프렌 이래 배팅하겠습니다. 저는 프렌이나 둘 다 뭐 치고받고 해도 뭐 3대 0으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4세트 이상 갈 듯하고 또 오버 추천합니다. 문제는 페퍼 대 흥국인데 페퍼가 3대 0으로 패배를 할지 한 세트를 가져갈지 이 문제지 않습니까? 승리하기는 힘들고 페퍼가 흥국 상태로 한 세트 획득한다면은 175.5 언더바 기준점에서 한 세트만 획득해도 오버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뭐 갈까 고민하다가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봤거든요. 제가 상대 전적을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이 페퍼 상대로 항상 이기고 있는데 두 경기 연속 3대 0은 없더라고요. 뭐 이런 징크스가 있대요. 보니까 이것도 이제 경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 또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런 징크스 따라가면은 두 경기 연속 3대 0을 없으니까 페퍼가 한 세트 딴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수비도 안 되고 박정환은 이 바깥 못 하고 있고 지난 경기 공격 성공률 보니까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경기는 패스 할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배팅을 한다면 패스가 답인데 패스 배팅을 한다면 저는 이 징크스 따라 페퍼가 한 세트 해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한다고 생각하면 오바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정단하고 이게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간다면 이제 이렇게 국내 경기 5경기 있는데 SK 대 정관장 오바, KCC 대 선호 프렌, 창원 LG 대 모비스 프렌 오바, 배구 삼화 대 현대캐피탈 현캐 프렌,
페퍼 대 한국생명 오방 이렇게 5경기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언더입니다. 언더 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 폴더만 한다면 소노 프렌, 모비스 프렌, SK 대 정관장 언더 이렇게 3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